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제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대안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떤 겁니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 개입 정책입니다. 임금을 수요 공급 완전 자율에 맡긴다면 아무리 이래도 최소한 생계조차 유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양산됩니다. 또한 지나친 저임금은 경제 주체인 노동자의 구매력을 상실케 해 경제 활력과 성장도 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제32조에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 정신 회복이었습니다. 과연 이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는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까? 본인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감사를 일삼고 중도의 임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행태 자체가 헌법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면서 또다시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도 어이가 없습니다. 최 전 원장 주장대로라면 어느 지역 국민을 차별하시겠습니까?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보다 싼 값으로 취급받는 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합당한 일입니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을 더욱 초래하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은 여야 구분 없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이 민생경제 핵심인 최저임금을 정쟁과 지역 분열 수단으로 소모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초보 운전자가 교차로 끼어들기부터 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천명한 헌법정신 수호를 유념하시고 비난보다 비판, 독설보단 대안 제시 중심의 대선 행보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식품안전 기준을 불필요한 규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천박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윤 예비후보가 자랑처럼 말한 공권력의 발동을 제어했다는 것은 검사 시절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했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식품 안전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의 책무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어야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현재보다 후퇴한 사회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대선 후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예비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악용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시킨 불량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윤석열은 미래 비전은 없고 국민 앞에 오만한 불량 대선 후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불량 식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불량 검찰총장 출신의 불량 대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 예비후보의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게 있어야 한다는 발언은 해당 언론의 인터뷰 지명기사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윤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나쁜 규제가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식품안전 기준이라는 것을 국민이 몰랐을 것입니다. 주당 120시간은 글로 옮겨도 차마 국민 먹거리를 두고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라며 불량식품을 단속해서 안 된다는 발언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던 게 그 언론사의 선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언론이 유력 대선 후보의 중요한 발언을 지면에서 은폐하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가짜 뉴스이고 오보고 언론이 권력으로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을 위해 우리 우선 시작해야 하는 것은 가짜뉴스 피해 규제법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인 것처럼 과장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민이 언론의 명백한 고의와 과실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고 명백한 고의와 과실 그리고 악의를 가진 보도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대만 카스테라 사건, 황토팩 중금속 사건 그리고 멀게는 현대사 최악의 오보라고 불리는 신탁통치 오보처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기업과 개인 나아가 사회가 중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기초한 보도가 공론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악의에 기초한 오보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미국 역시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오보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기사가 올라가면 삽시간에 퍼져가는 우리 시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 보도의 경우 삭제를 요청하면 현행 2, 3주가 소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피해규제법에 열람 차단 청구권을 둔 주요한 이유입니다. 잘못하면 언론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당은 특권을 해체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